그죠? 그게 낫겠죠. 네. 그, 영화다중이 제가 처음으로 거금을 주고 산 전집. 근데 이거 영화다중은 저 프레벨에서 안 샀어요. 개똥이네에서 미개봉 새책. 그래갖고 원래 영화다중이 그때 당시에 60 몇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초반대 주 정도 아닐까? 40만 원대? 예, 영단은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있는 책이죠. 네, 필터예요 필터. 댓글 고정해놨죠. 어서 오세요. 영화다중 있어요. 영화다중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이 영화다중을 처음에는 그냥 장난감인 것처럼 애가 갖고 놀았어요. 애기 6개월 때 드렸는데 그걸 영화다중을 잘 보기 시작한 게 한 13개월. 돌 지나고서. 그 전까지는 잠자리 독서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은 갖고 놀고, 갖고 오면 읽어주고, 그냥 뭐 이런 거였지. 루틴이 없었어, 집에. 루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돌 지나고 13개월 이쯤부터 잠자리 독서라는 걸 하려고 하고, 14개월 때 자연관찰을 드리고, 그때 영화다중이 이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영화 테마동화. 영태가 또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영태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렸는데 영태는 쪽박이었어요. 영다만 대박. 영태는 쪽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린 창작들 어릴 때 창작 많이 드리잖아요. 저희 집은 사실 책이 지금 쭉 말하면은 뭐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닥 책류가 하는 집 치고 많지 않아요. 단탕 곰돌아 안녕? 단탕 곰돌아 안녕. 그거 드렸는데 그거는 한 20권 정도 되죠? 근데 그거 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대박은 아니었어요. 그냥 중박 정도. 그 다음에 드린 게 보림치크. 이제 창작 얘기할게요. 보림치크. 보림치크는 글밥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근데 완전 애기 어릴 때 드렸어요. 뭐 2돌쯤. 2돌 안 돼서. 근데 지금도 못 본 책이 너무 많아요. 글밥이 많은 책이 많아서. 그 다음에 창작 있는 거. 아가월드 세계의 그림책. 키즈스콜레 청개의 바람. 이큐의 천재들이 창작인가요? 이큐의 천재들. 그 다음에 올리 그림책 뭐 이런 거. 단행본. 4월이네 공부방에서 산 단행본.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아니다. 수학 전에 프레벨 언어 프로그램 언어 원리 동화. 이건 중고로 샀어요. 둘 다. 그 다음에 프레벨 수학. 이제 수학 할게요. 수학. 첫 수학 책 프레벨 수학 프로그램 영화 수학 동화. 정말 이거는 지금도 잘 봐요. 지금도 잘 보는 대박 중에 대박책. 되게 애기들 보는 건데 애가 수업을 했던 게 그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잘 갖고 오고 오늘도 뭐 하나 갖고 왔어. 근데 이제 이렇게 글밥 짧은 책은 얘가 이제 한글 때리려고 막 하는 그런 거니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일기용으로 읽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다 막 사람들이 버리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 글밥이 짧으면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공룡. 그 다음에 비키즈 수학이 그 다음이었고, 프레벨 다음에 비키즈 수학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 공룡. 그 다음에 으뜸 개념 수학 탐구라고, 이거는 초등 애들 사실 보는 책이죠. 헤르만 헤세 거. 지금 잘 못 봐요. 한 10권 정도 봐. 나머지 한 40권은 지금 잘 못 보는데 너무 좋아요. 수학 책이 많아요? 북로그 민서님? 이게 많은 거예요? 저는 별로 안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으뜸 개념 수학 탐구는 진짜 좋아요. 저는 수학 동안 사실 막 여러 질 있을 필요 없고 그냥 몇 개? 그 연령대에 맞는 거 하나씩 짧은 거 소전집으로 부담 없는 거? 그러다가 이제 돈 주고 좀 사야 되는 책은 의계수. 요거는 진짜 있어야 돼요. 혹시 자녀가 초등 저학년이신 분들도 좀 들으시면 좋은 것 같아. 의계수는 진짜, 네. 의계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제가 책 추천 안 하는데, 제가 진짜 몇 개만 진짜 좋다고 추천할 건데, 의계수는 정말 좋아요. 이건 사실 우리 애기가 보는 책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초저. 그 다음에, 창작은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자연관찰도 많이 없어요. 아람 자연이랑 하고,
뭐 공룡책 다이노소어 월드, 보리 세밀화. 그 정도? 근데 이제 과학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학책. 첫 과학책은 과학공룡이었고, 과학공룡은 뭐 싫어하는 애들 없죠? 다 좋아해요. 과학공룡. 아, 의계수 고민 중이셨나요? 이건 고민할 그런 계제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뭐 수학 전집 딱히 뭐 없다 그러시면 이거는 들이시면 그냥 엄마가 읽으셔도 너무 좋아요. 애랑 집에서 엄마표 수학 하실 때, 홈스쿨 하실 때 그냥 아, 이걸 어떻게,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지?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지면을 풀리더라도, 지면을 애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완전히 이해 못한다 할지, 좀 큰 애들 경우, 초저인 경우도 그 용어들, 내가 수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으뜸 개념 수학 탐구. 네, 과공 너무 좋아하죠. 헤르만 헤세 거예요. 사월이나 공부방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의계수는 사공방밖에 공부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의계수는 정말 엄마가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 그거를 말을 어떻게 발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싶을 때 의계수 다 써져 있어요. 책 기둥에. 측정인지 수인지 도형인지. 과공 언제 드렸냐면요. 세돌 전에 드렸어요. 세돌쯤? 30 몇 개월에 드렸어요. 40개월 되기 전에. 네. 과공이 원래 권장 연령이 몇 세예요? 5세인가? 5세예요? 잘 모르겠어요. 5세라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4살에 들었어요. 오래 드린 거 아니에요. 네. 의계수는 정말 좋아요. 초등학생 두신 부모님도 사시면 후회 안 할 책. 뭐 알파장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수학 공룡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커버할 수 있는 마치 오르다 첫발과 같은 그런 존재? 유계수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과학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공을 시작으로 물아저씨 그 다음에 물아저씨 너무 좋아하죠. 증간본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린 꼬마 과학자 흙, 뭐 공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계인도 하도 애기가 행성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계인도 모르는 우주 이야기 이거 중고로 샀어요. 안 팔더라고요. 새 책은. 너무 비쌌나? 하여튼 좀 그래. 그래가지고 외계인도 모르는 우주 이야기 막 내용이 깊진 않은데 아이가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그 태양계 행성 하나하나가 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10개 조금 넘죠. 그거 되게 잘 봤어요. 지금도 잘 봐. 그거를 읽고 그거에 심화된 다른 과학책을 연계해줘서 보면은 좋아하더라고요. 이해 쏙쏙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최애하고 있는 과학책은 그러니까 과공이나 뭐 이런 거 물아저씨 다음에 보통 꼬마 과학 도깨비? 꼬마 과학자 뒤집기? 꼬가디? 이런 거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안 드리고 웅진 똑똑똑 드렸는데 똑똑똑 과학 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최애. 저도 좋고 애도 좋고. 꼬가디보다 약간 그거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5살 애가 있긴 조금 어려운데 살짝 어려운 책 읽어주라고 저 애기 3월달에 엑슬러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그래서 그냥 요새는 약간 애가 1살 많은 거 그냥 6살들 보는 거 사요. 그리고 삐뽀삐뽀 우리모 땀이 왜 나나요? 뭐 이런 거 이거 엄청 좋아요. 이것도 소전집인데 20권 안 돼. 요새는 주로 그러니까 소전집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게 집 더 이상 물아저씨는 과공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아요? 캐릭터의 힘이 일단 있고 캐릭터의 힘이 있어요. 물아저씨는 애들이 그냥 물아저씨를 다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 그리고 상상력을 좀 자극하고 좀 더 실질적인 느낌? 과공은 약간 그냥 기본 약간 깔아주는 그냥 과학이 이런 게 과학이야. 과학에 이런 분야들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물아저씨는 좀 더 일상생활하고 그 물이 흘러서 산에서 물이 나오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우리 수돗물로도 오고 뭐 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기 좀 좋아요. 과학은 많이 필요한가요, 사실? 4살은 1학년 괜찮아요. 5살 때부터 들이셔요. 그리고 이 모든 전제 조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과학 분야 자체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바예요. 애가 좋아해야 들이지. 애가, 저 책 사는 그 원칙은 항상 애가 뭔가 이 분야에, 이거에, 뭐, 예를 들면 행성이면 행성, 뭐 물이면 물, 뭐 이런 어떤 특정 분야 이렇게 꽂히면은 그때 책을 샀어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뭐, 책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다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좀 관심이 있으면 사시고, 관심 별로 없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엄마가 나 이 영역 좀 읽혀야겠어? 그러면 또 사시고. 이것도 항상 또 우리 반복하는데, 주대우가 하시면 돼요. 남이 좋다고 해서 사지 마세요. 저는 주로 남이 좋다고 해서 산 책은 거의 없어. 그냥 애매해서 살찌고, 그냥 첫 과학책인데, 그나마 제일 사람들이 호불호가 뭐가 없고 막 이래서 그냥 과학공룡도 산 거지. 그런 거 말고는 거의 그냥 제가 골라서 샀어요.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기타 책. 세계로 핑퐁, 세이펜 되는 거, 지구본이랑 같이 팔아가지고, 세계책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쏙쏙. 이건 제아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죠. 그레이트 북스 거. 소전집이에요. 그 다음에 비키즈 지식 자랑. 그 다음에, 백과류. 오르다 첫 발견, 얼리버드 위드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DK 아틀라스. 이건 좀 어렵죠. 이것도 사공방에서 지금 원장님이 스터디 해주시는 건데 사실 사놓고 지금 애한테 보여줄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가끔 뜨문뜨문 이런 게 나오는구나. 거의 8권인데 완전 8권인가 12권인가 이런데 거의 백과 수준이에요. 백과 수준. 나는 오르다 못 사겠어? 그러면 너무 권수 많아? 백과 너무 권수 많은 거 부담스러워? 그럼 DK 아틀라스 사시면 돼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개구쟁이 특공대. 나머지는 이제 다 단행본들. 요새는 단행본에 제가 약간 꽂혀있어요. 이제 전집은 더 이상 뭐 드리고 싶지가 않아. 제2외정 클래시코님 반가워요. 근데 오늘 뭐 책장 재미없는데 질문을 주셔야지 재미가 있지. 이런 거 사활림픽 단행본 정말 너무 좋아. 우주 글밥 없는데 중력. 우리 애가 이 책 읽고 중력을 깨달았잖아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 글밥도 없어. 근데 그림이 너무 좋아. 중력은 이렇게 한 글자씩 있어. 돌잡이 명화 있어요. 그건 선물 받은 거예요. 1학년. 세상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직관적이죠. 땅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그냥 물건 하나 떨어뜨리고 집에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중력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이렇게 멀리 날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이죠. 우주에 닮아져 지구에서 멀리 날아갈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태양에서 멀리 날아갈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맞고 다행히도 모든 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것일수록 중력도 커서 그 커다란 힘이 작은 것을 끌어당겨요. 중력은 태양 주위에부터 다 잡아당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지막인 것 같은데 땅으로 네 아주 직관적이에요.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부연 설명이 마지막에 있어요. 정원 그림책. 이거 사월님이 단행본명.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있어요. 우리는 우주 어디쯤 있을까?
이거 원서도 있죠? 원서로 몇 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이건 글밥이 좀 많아요. 글밥 한 이 정도. 정원 그림책. 이런 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단행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작은 하나 있는데 핀된 명작 있어요. 보통 사람들 그 디즈니 뭐 블루엔트리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골든 명작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그때 심 작가님 육태피아에서 그 분당 김주영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핀된 명작 사울림 단행본 픽 너무 좋죠. 진짜 너무 좋아요. 실패한 적이 없어. 사공방에서 산 책은 우리 집에 애기가 싫어한 게 없어요. 다 좋아했어. 근데 이건 에바에라서 뭐 할 말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애기가 묘하게 원래는 저희 집에는 대형 출판사 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웅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레이트 북스 이런 대형 출판사 책을 좋아하는데 사월림 픽 책은 안 좋아한 게 없어. 그리고 이건 개인 취향, 엄마 개인 취향인데 저는 보림책 진짜 좋아해요. 그 보림치크. 이거를 넘어선 창작책은 보지 못했어요. 애가 안 보는 책도 많은데 행복한 물고기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건데 너무 책 각각 다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풍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창작이 사올림픽 진짜 오묘하죠. 그리고 이거 올리그림 책 요새 최근에 추천해 주신 거 이거 말고 한 권인가 몇 권 더 있는데 4권인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좋아했어. 집안에 무슨 일이 막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창문이 계속 열렸다가 창문이 또 나오고 이게 잘 안 보인다. 네, 열렸다가 멀리 난리 났어요. 진짜 이런 책이야. 그림 자체 너무 그림이 대박이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해. 신박해 책이. 그러니까 애기가 사월림픽 그 단행본 그냥 사가지고 몇 권씩 되는 거 저희 집 입구 들어오면은 전면 책장이 있어요. 한 30권 정도 놓을 수 있는 전면 책장이 있어. 그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얘기가 좋아요. 이것도 상대성 이론, 양자물리학, 뭐 칼세기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거 몇 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글밥 많아요. 우리가 읽기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의 책인데 한 페이지만 잘 읽어도 성공한 거예요. 애기들은 요새는 단행본에 꽂혀있어요. 단행본이 좋아요. 전집 더 이상 둘 데도 없고 그냥 조금씩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핀된 명작은 왜 좋냐면 인어공주인데 정말 그 문해력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유려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거 그때 그 김주영 쌤이 이 인어공주 책 읽어줘가지고 제가 이거 듣자마자 그냥 바로 샀어요. 인어공주야, 저기 하늘거리는 물풀과 꽃들 좀 보렴. 깊고 깊은 바닷속에 아름다운 인어공주가 5 언니와 살고 있었어요. 술의 국화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맑은 바닷속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자라죠. 줄기와 잎은 어찌나 부드럽고 연한지 물살이 조금만 잃어도 움직이는 것처럼 살랑거린답니다. 마치 인어들의 아름다운 꼬리 지느러미처럼요. 이런 표현을 써요. 수정처럼 맑은 바닷속에는 술의 국화처럼 푸르고 줄기와 잎은 어찌나 부드럽고 연한지 바다 밖 세상에는 반짝이고 화려한 것들이 아주 많단다. 이러면서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난단다. 이래요. 명작인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려져요. 언어의 뭐 연금술사 같이 너무 형용사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백설공주도 나 다른 명작은 안 봐봐서 사실 모르겠어.
눈처럼 하얀 아이야,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왕비는 간절히 바라던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아기는 피부가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장미꽃처럼 빨갛게 빛났어요. 그리고 밤하늘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죠. 밤하늘처럼 새까맣대. 머리가.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 형용사가. 이거 핀댄 명작 진짜. 핀댄 명작. 근데 난 핀댄 명작 생각도 못했거든. 그냥 디즈니 골든 명작 그거 살려 그랬었는데 예, 반했어요. 반해가지고 핀댄 명작 샀는데 애기도 좋아하고 읽어주는 재미도 있고 형용사가 너무 풍부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람 꼬마 철학자 행복한 성교육 푸르미 닷컴 그 다음에 한국사는 킥스 스콜렛 거 나의 첫 역사책. 몇 살 때 읽어준? 지금요. 읽어준 지 얼마 안 됐어요, 명작. 그림도 보여줘요. 예. 그림도 예뻐요. 백설공주. 그림도 예뻐요. 예. 한솔 진짜 책, 제가 말했잖아요. 대형 출판사들 책은 깔 게 없어요. 예. 그림이래요. 그림도 예뻐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이렇게 명작이 좋다고? 이러면서 사놓고 보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예, 그림도 예뻐. 그림도 너무 예쁘고 말도 너무 예쁘고. 그림도 예쁘죠? 그림도 예뻐요. 그림도 예뻐요. 교원책. 저희 집에 교원 물려받은 거, 일려라 지식문 있는데, 안 보더라고요, 애기가. 제 보기엔 책이 좋은데, 그런 조작책 애기 별로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애기. 네. 조작책 그닥 안 좋아해요. 근데 교원이랑 한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대형 출판사는 정말 책은 깔 게 없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영업이 문제지. 그 다음에, 에르베틸레 색색깔깔 그거 있어요.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한참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에르베틸레 색색깔깔. 그 다음에 영어 노부영 드림, ORT 홍콩판, 디즈니 잉글리시 리딩 클럽, 리딩 책이 많네. 퍼피 구조대. 그 다음에 미스터맨 리틀 미스 중에 미스터맨 이번에 샀고, 그 탐험하는 거, 그 시리즈, 탐험 시리즈도 영어 샀고, 메이지, 까이유, 맥스앤루비, 라코치넬라, 페파피그 파란색 박스, 노란색 박스 다 있고 그래요. 영어책은 이 정도? 우리 애기 때 첫 진짜 월팸도 전에 첫 책. 지금도 가끔씩 잘 보는 뉴 베이비 사이언스. 명작 5세부터 보는 것 같아요. 빨라야 5세. 저는 원래 명작 내년부터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기가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서. 핀덴 베벤 전 안 드렸어요. 근데 그냥, 네. 마이율님, 저 영역별로는 다 있어요. 근데 같은 영역을 예를 들면서 엄마 책 욕심 때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사진 않았어. 그렇게 산 거는 오로지 과학. 말고는 없어요. 30분 동안 나 책 뭐 있는지. 얘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온 거. 네, 질문 들어온 거 보고 할게요. 1번. 북트리 따로 기록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북트리 같은 거를, 저 반대로 묻고 싶어요. 북트리 왜 기록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가 창작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전 항상 아이한테 맞춰서. 근데 요새 좋아해요. 크니까 좋아해. 어릴 땐 창작 안 좋아했어요. 왜 우리 애긴 창작을 안 좋아하지? 진짜 그것 때문에도 엄청 고뇌에 휩싸였는데 애기가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냥 수학, 과학 막 수학 책에만 막 꽂혀가지고 안 보더라고요. 읽어줘도 그닥
이렇게 깔아놔도 그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 크니까 애가 창작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아가월드 세계 그림책 그거 엄청 백과류요. 첫 발견은 마퍼월도 그렇고 일찍 들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2돌 넘으면 그냥 들이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파월 드릴까 말까 했는데 오르다 첫 발견이 권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활동지가 좋아요. 그래서 오르다 첫 발견도 중고로 드렸어요. 그거 세 걸로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가격 차이가 마파월이랑 오르다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나레튜드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팸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가 관심 없으면 그냥 엄마가 혼자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책 안 좋아하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애기 동선에 저희 집은 거실에 그 CD즈 아띠 애기 조그만한 책상 있잖아요. 그것도 안 버리고 있고 책상이 집에 3개잖아요. 그냥 이런데 그냥 얹어놔. 애기 시선 닿는 곳에 이렇게 그냥. 저희 집은 책장이 곳곳에 있어요. 이 방에 책이 제일 많고 애기는 엄마의 등을 보고 커요. 거실에 또 이렇게 가로로 된 거 2.5짜리, 2.4짜리 2개 있고 전면 책장 30권 정도 되는 거 있고 이렇게 조그만한 그 조그만한 이렇게 벽 같은데 약간 놓을 수 있는 북엔드 2개 있고 회전 책장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 책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많아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에.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했지 저는 책 사는 육아를 했지 책 읽어주는 육아를 하지 않았어요. 응. 북트리 왜 질문 대답을 안 해주시지? 북트리 기록하시는 분들은 왜 기록하시는 거예요? 저 궁금해. 제가 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나레튜드님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책이 엄청 많았는데 저희 오빠는 책벌레였고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안 봤어요. 그런데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주니까 아 책이라는 게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크고 나서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냥 제 스스로. 독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 독서에 다들 오늘 제 라방 다녀가신 분들은 집착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책은 책일 뿐. 그리고 책은 취미잖아요. 독서는 취미지. 책은 즐기라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책 많이 읽어야지 애기가 똑똑한다. 요새 막 다책류가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책 진짜 안 읽었어요. 애기 때. 초등학생 때까지. 근데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책은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구나. 책은 인간이란 책을 즐기는 것이구나. 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해 주시고 굳이 애기가 책을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 내할 근데 나중에 어플에 정리는 해요. 아 무슨 분야에 관심인지 또래 어떤 책을 더 읽는지 궁금해져서요. 7살 저는 한 번도 북틀이나 그런 걸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애기 책 취향? 근데 그거 기록 안 해도 그냥 저 헤임맘님 말씀이 맞으시는 것 같아. 기록은 안 하는데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기록하면서 쌓이는 거 보고 힘내서 읽어주려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잘 안 읽어주는 엄마라서 하루에 3권도 겨우 읽어요. 주말엔 조금 더 읽지. 낮에 이제 기간을 안 가니까. 근데 저희 집은 평소에는 잠자리 독서가 거의 잠자리 독서 3권에서 많아봐야 5권? 그게 끝이고 그러니까 책을 힘내서 읽어줘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저는. 좀 오늘 다들 충격이신가? 저는 책 사는 육아를 했지 책 육아를 하지 않았어요. 아, 백도.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애기 취향을 저는 그런 거 찍어놓은 거. 그렇죠. 애기 취향은 그냥 냅두면 우리 알게 되지 않나요? 응. 애기 취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창 우리 애가 창작 안 좋아하고 뭐 과학만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건 알겠잖아. 애기가 어떤 책 좋아하는지는. 그건 감 오실 것 같고. 백독. 그니까 저는 그 백독 그 프로그램도 다 그들의 상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뿌듯함은 있잖아요. 많이 읽어줬다는 뿌듯함도 있고, 아, 우리 애가 많이 읽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 해서 그들이 할인해주잖아요. 그건 마케팅이지. 그거를 그걸 꼭 그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문제집은 하루에 뭐 몇 장 풀린다, 뭐 홈스쿨 그런 계획은 계획적으로 정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책은 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의무감에 읽을 게 아니야. 책은. 차라리 영어 노출 기록을 적는 게 낫지. 근데 그것도 저는 영어 노출 기록도. 대충 우리가 감 오잖아요. 대충. 오늘 몇 시간 노출해줬다. 그러니까 그렇지. 백독은 포인트 등. 그건 마케팅이고. 그거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뭐랄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별로. 키콜이 진짜 책은 좋은데 그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영업하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풍기거나 그런 게 느껴지면 일단 그 회사 자체를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가 더 읽어달라. 시간에 따라 달라요. BM8급 8호님. 시간이 많이 남은 날은 더 읽어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읽어주고, 잘 시간이 가까워온 날은 9시 20분, 맥시멈 9시 20분. 넘어가면 다 필요 없어요. 울고 불고 해도 그냥 재워요. 더 읽겠다고 해도. 자야 되니까. 어서오세요. 맞아요. 막상 백독도 진짜 제대로 한 사람 적죠. 처음에 한 번은 다들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하는지 거의 못 봤어. 마이율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붙들린 약간 엄마 만족 혹은 보여주기식. 맞아요. 애가 그거를 다 읽은 게 중요한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지랄발랄 하음맘의 무슨 그 책 있잖아요. 책류가의 거의 초창기에 완전 그 책 아시죠? 저 그 책 제일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 터져라 엄마가 힘들어서 읽는 책. 응. 항상 말하잖아요. 엄마가 힘들면 하면 안 돼요. 길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2권이건 3권이건 1권이건 그 한 권을 너무 맛있게 재밌게 둘이 같이 읽고 그냥 까르르 까르르 하고 대화 나누고 까르르 까르르까지 안 하더라도 이랬어? 저랬어? 읽고 난 다음에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화를 1도 안 하고 책 다 읽고 끝. 다음 권, 다음 권, 다음 권 이렇게는 하루에 20권을 읽어줘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렇게 읽어줄 거면 세이펜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고 읽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권 읽으면은 오래 걸리죠. 그렇게 재밌게 읽는 방법. 저 전공이 연기잖아요. 제가 애기 책 읽어주려고 연기 전공했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면 요새는 영상 가르치니까. 대학원 때 이제 전공을 약간 바꾸다시피 해가지고 영상 연기 쪽으로 논문 준비하려고 하면서 예. 여기 내려와서 아예 이제 영상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한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됐지. 10년이 넘었죠. 창녀가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독이나 정독이냐. 그러니까 책녀가가 뭔데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오늘 뭘 가져왔냐면 저 이 책 최근에 읽었잖아요. 아, 이 책 아니다. 이 책 이거 저 수아맘 비타민 챔류가 그 서평당 당첨돼가지고 받은 책인데 책을 통해서 그쵸 이랑님 아니다 제이 메이즌 클래시코님 네 그쵸 애기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저희 애도 그랬어요. 반복 독서. 근데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산 거를 후회하진 않았어요. 이 환경을 조성한 거는 지금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안 봐도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책을 제가 사면서도.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애가 꽂힌 책이 있고 그 반복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책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책에 대한 정서를 좋게 해주는 거면은 저는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이거
왜 표시가 안 됐지? 다독이냐 정독이냐. 여기. 빨간 줄로 이 책 참 친절하대요. 요새는 이렇게 책이 나오나 봐요.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책을 잘 차분히 끝까지 못 읽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책육아의 본질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 네 줄이 다인 것 같아요. 책육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요. 다독의 중요성 저도 1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자체도 성인도 좋은 책 100권이면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시잘데기 없는 책 많이 1000권 읽는 것보다 좋은 책 100권, 양질의 책 100권을 정말 씹어먹듯 정독하면은 인간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나리튜드님 늦게 들어오셨을까요? 제가 지금 그래요? 종류별로 구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한 영역에 막 여러 개 있고 이러진 않아요. 창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월드 그 세계 그림책하고 보림치크? 이게 제일 그냥 이 두 개가 좀 굵직한 책이지만 뭐 나머지는 다 단행본. 수학 지식창 나리튜드님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그죠? 네. 다 갖고는 있어요. 종류별로. 애가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애가 뭘 좋아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애들 다 그러지 않나요? 좀 큰 아이들 두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6세 이상 두신 엄마들은. 그 관심사가 옮겨가잖아요. 어릴 때는 뭐 좋아했다가, 또 몇 개월 때는 뭐 좋아했다가, 몇 개월 때는 뭐 좋아했다가,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19021님, 저는 책 사는 육아를 했다니까요. 창작은 다다익선. 그 법은 누가 정했나요? 창작을 안 좋아하는 애는 그럼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누가 그 얘기 하셨어. 어떤 무슨 강연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영화도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릴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비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SF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영화도. 책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응. 취향이 있는 거죠, 애기 취향이. 근데 그 창작을 많이 다다익선이라는 거를 누가 정했냐고요. 어릴 때 창작을 많이 읽히면 상상력이 넓어지니까 좋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그리고 책은 어디까지나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일 좋은 건 실제로 보고 듣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직접 어떤 지식을 내가 넣어주고 싶으면 거기 박물관을 가면 되고,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으면 매 주말마다 같이 산책을 나들 돌아다니시면 되고, 어떤 주제를 알게 해주고 싶으면 그 주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돼요. 애들이 여행 간 건 안 까먹거든. 그럼요.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 책 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취향이에요, 취향. 우리 애기 취향을 존중해줘야 돼요. 제가 제 그 유튜브에 그 아이 마음 건강 라방에서 할 말을 다 했잖아요. 아이를 존중해줘야죠. 애기가 그거 보고 싶다는데, 그러니까 독서는 정확하게 정말 취미에 나와 있는 게 독서잖아요. 취미, 자전거, 취미, 음악 감상, 취미, 독서. 독서는 취미란 말이에요, 취미. 근데 그거를 애기 취미를 왜 우리가 강요하냐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육아 하면서 책육아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집 애는 몇 권을 읽고 막 너무집 애기 책 많이 읽는 거에 대해서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근데 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애가 책을 좋아하긴 해요. 좋아해. 예.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계신 분들. 예.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의 목표는 이제 초등 갔을 때 정말 책을, 이런 줄글 책을 이렇게 아이가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할 시간 때문에 바쁘더라도 하루에 30분씩 꼭 읽게 하는 것. 그게 저의 목표고. 그때는 오히려 약간 독서 통장이나 애기 그 독서 일기 같이 뭐 이렇게 아니면 독서 기록 노트랄지 뭐 읽었는지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그거는 좀 오히려 신경 쓸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왜 북트리를 하고 왜 독서 통장을 쓰고 왜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어요. 저도 애기 어릴 때 막 두돌 이럴 때는 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 막 뭐든지 막 기록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저는 매일매일 아침 혹은 전날 뭐 그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이번 주는 뭐 해야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요. 오늘 내일 이거는 꼭 한다. 그러니까 음, 한 3개 정도. 이거는 꼭 한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막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계획이 중요한가 실천이 중요하지?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어요. 영어책이요. 영어책 원래 매직만 좋아했었어요. 노부영. 매직만, 리딩책만 엄청 좋아하다가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노부영 드림 들인 지 1년 반 정도 돼가잖아요. 애기가 이제 그림책도 잘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있으면 봐요. 영어책 평균, 그냥 지금 얘는 그림이 예뻐서 보는 건데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애가 감성을 느끼고 상상력을 가지고 할까요? 이 그림책을 얼마나 보겠어? 애기 인생에서? 길어봐야 이제 3년이잖아요. 아주 길어봐야 5년. 초등 가면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을 아예 정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은 그냥 책만 좋아하면 되고. 한글책이랑 차이 없이 봐요, 재윤이.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영어책 다 세일액 작업을 해놨잖아요. 세이펜이 읽어줘요, 책은. 원래는 막 그냥 그림만 쓱쓱쓱쓱 넘겼는데 요새는 그래, 제가 읽어주질 못하니까 그 읽는 책 내용하고 그림하고 그 속도를 맞추는 거를 가끔씩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해주기는 해요. 너무 후다닥 막 이렇게 넘기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읽는 거. 그 다음, 첫 번째 질문, 북트리. 저는 기록 안 해요. 두 번째, 아, 참. 다독 없이도 상위 1%만 이끌어주신 비결? 이거 질문, 지금 답변 거의 한 것 같은데. 답변을 그래도 준비했죠. 1. 다 제 유튜브 라방 다 복귀하시면 될 것 같아. 아니, 참, 민망한데. 1번, 화목한 가정. 정서 안정, 자존감. 독립적인 아이. 2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 간접 경험일 뿐 제일 좋은 거는 직접 가서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최고. 산책, 공원, 정시관, 박물관. 특별한 일 없으면 주말마다 어디 돌아다녔던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3번. 부끄러워하지 마요. 아이, 부끄럽네. 3번, 환경 만들어주기. 책 교구. 저희 집,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사는 육아를 했다고. 책 사는 육아. 교구도 사는 육아. 그냥 대충 이렇게 사놓고, 약간, 예, 그럼요. 직접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오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어. 몸이 기억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대충, 그러니까 다 사놓고, 이렇게 애기 왔다 갔다 하는 데다 이렇게 보이게 무심한 듯 꺼내놔요. 내가 오늘 이거 해주고 싶다. 애가 오늘 이걸 좀 썼으면 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무심한 듯 이렇게 꺼내놔. 책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규칙적인 생활 패턴. 잘 먹고 잘 자고 그 루틴이 규칙적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저희 집은 제가 그것은 조금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가 연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밤 시간에 만날 지인들이 별로 없어요. 내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 일상은 똑같아. 퇴근하고 하원하고 다 같이 집에 오면 그냥 저녁에 예 그냥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뭐 좀 놀고 뭐 영상 보고 그러고 책 보고 자고 이거를 5년 동안 한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 교구랑 스터디 참여.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평일엔 어딜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평일엔 어디 안 돌아다녀. 뭐 외식이나 뭐 누구랑 약속 같은 거 거의 안 잡아요. 하루에 일정 루틴을 정해서 스터디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마감날 있잖아요.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으면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마감날 전날이나 마감날에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제가 정신 없지 않고 정신이 있을 때는 좀 한 2, 3일 전에 하고, 혹은 주말에 막 이렇게 미리 활동을 하고, 막 정신 없을 때는 이렇게 전날이나 오늘 당일 막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교구는 어떤 거 하셨나요? BM파크 85님? 수학 라방을 안 들어오셨나봐요. 수학 라방은 어쩌죠? 제 방에 안 걸어져 있는데. 파일이 날라갔어. 다운이 안 됐어요. 교구 저 4월 이내 공부방에서 파는 거 다 샀어요. 플레이 팩토 1, 2, 3는 그냥 제가 따로 중고로도 사고, 공구로도 사고, 딴 데서 했었고, EDX 거랑 막 4월 이내 공부방에서 그 루덴스에서 파시는 거. 야금야금 사서 모았어요. 몬테소리 없어요. 그럼 풀셋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혼자 노는 시간을 존중해줘요. 전 잘 안 놀아주는 엄마라 그랬잖아요. 애기가 이렇게 많이 사놓고 그러면 지가 저희 집은 장난감이 없어요. 교구 갖고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색종이에다 그림 그리면서 놀고 그냥 혼자 노는 저희 애는 심심하다고를 안 해요. 심심할 새가 없어. 이거 갖고 놀거나 뭐 이거 꺼내줘 이제 쥐 눈에 이렇게 제가 무심한 듯 잘 보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꺼내달라고 하면은 그거 꺼내주고 그리고 혼자 놀게 그냥 냅둬요. 그리고 가끔 걔가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갖고 갖고 와요. 그럼 그거 엄청 칭찬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먹는 척 연기해주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5번 적절한 사교육과 적기 교육. 아까 말씀드린 물 들어올 때 노 저은 거. 그 다음에 6번 대화를 많이 해요. 애기 쓸데없는 말도 다 들어줘요. 그랬어? 근데 여기 아까 나오더만. 아이의 말에 호응하고. 그니까 저는 이 책을 사실 저 진짜 우리 애기가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책을 그 검사 가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설마 난 이걸 다 지켜서 했는데 그럼 설마 우리 애기 1%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책 보고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근데 설마 사람 잡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이의 말에 호응하고 격려한다. 아, 그래. 그래. 그랬구나.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등. 말을 할 때는 맞장구를 쳐주고 적절하게 대답해서 유창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애가 그 다음 말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애기니까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지가 말하고 싶은 의욕은 앞섰는데 이게 뭐 우리처럼 성인처럼 빠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거기 갔잖아. 나연이가 종이를 접어서 뭐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럼 걔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았어. 되게 말이 느리고 막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고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 그래서 그럼 나연이가 종이를 접어서 시우를 줬어? 이렇게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아니, 그러면 걔가 다시
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하잖아요. 아니, 나연이가 종이를 접어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나랑 똑같은 색깔로 만들자고 해서, 나도 같이 똑같은 색으로 나연이랑 같이 시계를 만들었어. 이렇게. 애가 논리적으로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문장으로 말할 때까지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책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내 말을 애기가 이해하고 걔 말을 내가 이해하고 이 상호작용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1번이지. 책을 혼자 아무리 많이 읽은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쓸데없는 말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줬어요. 아, 그 다음 여기도 또 맞네. 한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다. 아이가 대화를 주제를 벗어날 때는 원래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해야 된다. 예. 네. 그 대화의 화제 있잖아요. 그 우리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주제, 지금 우리 무슨 얘기 나누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 이해 안 가면은 그 이야기를 애가 마무리할 때까지 딴 얘기 못하게. 그러다가 지가 말하다 이제 힘드니까 애기가 이렇게 화제 돌리고 그래요. 그럼 아니 채연 엄마 그거 잘 이해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끝까지 물어봐요. 응. 이해되셨죠? 그, 요 정도가 뭐 비결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저희 집 삶. 그 다음에 3번. 3번 질문, 세 번째 질문. 웩슬러 검사 썰 풀어주실 수 있는지. 이거는, 아이 참, 이거는 오늘 안에 못 끝나요. 이거 웩슬러 검사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검사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제가 오늘 이 라방에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 못하고. 그리고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아이의 공부지능 그 책 있잖아요. 제가 그 책 추천드렸잖아요. 그 책이랑 이 책 읽어보시면 돼요. 네. 웩슬러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그리고 저 사실 좀 아직도 그 충격에서 이렇게 완전히 제 머리가 이렇게 정리되지 못했어요. 좀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진짜 좀 그래 이제 조금 약간 달리 보이고 그 이질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들면서 그니까 이제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야 이 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아직도 제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아니 저 라방 시간을 수요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날 이제 케이지 수업 가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그거 갔다가 광주 갔다 와가지고 라방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학술은 보내고 싶은 계기? 옛날부터 케이지 수업이 좋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은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학술원은 저는 못 가잖아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케이지 그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를 익히 들었어가지고 그냥 광주에 연구실 가기로 했어요. 학술원 가려면은 대전, 세종이 제일 가까운데 2시간 반 걸려요. 그럼 왕복 안 먹고 5시간이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광주 연구실이 꽤 괜찮아요. 광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교육열이 좀 있고 오래됐고 그러니까 신설된 학술원보다는 오래된 연구실이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한 주의예요. 왜냐면 오래됐다라는 것은 주변의 입소문이 나쁘지 않게 났기 때문에 오래 버티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학원이건 다. 그리고 오래됐다는 것은 그 선생님들의 이제 노하우가 안정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연구실 보내요. 아,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첫째, 둘째 터울 있는 경우 첫째 때 안 본 책은 이사 갈 때, 내년에 이사 갈 건데, 책 정리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도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사하거든요? 이사 계획 있는데,
첫째랑 둘째랑 우리 집처럼 이렇게 터울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책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걸 못 버리니까. 버릴 거 버리고 넣고 이래야지 이 평균 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래서 저희 집의 계획은 좀 평수를 넓혀가기로 했어요. 이게 답이 되는 게 어이가 없지만. 그리고 성별이 달라서 방을 하나씩 각각 줘야 돼서. 자매였으면은 그냥 계속 살려 그랬는데. 그러고,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버리냐면 그 버리는 기준은 제 생각에 첫째 때 안 보는 책은 둘째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엄마가 손이 덜 가고, 애정이 좀 뜸한 책은 둘째도 안 읽어주고 싶게 되더라고요. 못 버려요. 맞아요. 못 버려요. 못 버리는 걸 어떡해. 적당히 그냥 갖고 간다 생각하셔요. 북로그 민선이. 어쩔 수 없어. 대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사 가실 때 가구 배치나 그 책장 배치나 이런 걸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그 효율을 높이세요. 음. 근데 미련 없이 버려야 될 책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둘째도 별로 안 읽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첫째는 안 봤지만 둘째는 볼지도 몰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응. 왜냐면 엄마의 손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쭈리스님 아기가 몇 퍼센트 나왔어요? 저는 케이지로 보내고 싶어가지고 검사를 받은 거여가지고 케이지나 영재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엄마 선택이시죠? 평범하지만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저는 쭈리스님 제 라방 계속 들어오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육아관은 안 갖고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저는 목표가 정확해요. 나는 우리 애 어떻게 만들겠어? 어떤 직업을 갖게 하겠어? 물론 이것은 애가 이제 다 커서 자기가 꿈을 가지면 당연히 이거는 없지만, 애기를 존중하지만 저는 평범하고 똑똑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음. 그리고, 쭈리스님 애기 몇 퍼센트 나왔어요? 상위 0.8이요? 그러면은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평범하고 이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솔직히 1%까지는 얘가 1%잖아요. 1%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명 중에 1등인 거잖아요. 근데 0.% 들어간 애들은 정말 영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애들은 타고난 애들인데 타고난 애들은 아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조금 아마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애들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줘야죠. 엘리스터디님 커리큘럼은 어차피 비슷해요. 직접 후기 없으시면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죠. 상위 0.8%면은 뭐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그런 수업을 받을 만한 뭐라 해야 될까? 그릇이 되는 애기잖아요. 음. 주방놀이 방출은 언제 할까요? 저 방출했어요. 언제 했을까? 40개월? 근데 주방놀이를 방출하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있단 말이에요. 주방 그 싱크대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다가 온갖 뭐 수큐브도 올려놓고 그 수교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놓고 해. 티세트 이렇게 차려요. 빼도 다 해, 애들이. 어떻게든 한다고. 어떻게든 해요. 나래 주전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쭈리스님. 그렇죠. 0.8, 0점대 퍼센트 나오는 애들은 아마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놀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좀 너무 같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 자기 혼자 놀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그에 맞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수준이 안 맞아서 친구랑 노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선생님이랑 교류를 자꾸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밖으로 꺼내주는 거죠. 그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지. 대화를 통해서. 영재 수업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사람들이 그 영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은데, 그 영재 수업은 막상은 별거 없어요. 교수님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냥 주제를 던져주고, 아이 생각을 계속 말하게 하고, 어찌 보면 정해진 답이 없는 수업이 영재 수업이에요. 뭐 이런 걸 한다고 싶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면. 근데 정말 그래서 애들이 한 세네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수준 맞는 애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내는 결과의 도출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0% 나왔으면. 그 다음 한자나 영어 외에 다국어 교육은 생각을 중국어 살짝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할 시간이 있을라나? 초등학교 가서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네, 주방놀이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엌에서 해도 좋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애들은 알아서 잘 놀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창의성이 온다고 생각해. 모든 장난감은 이렇게 딱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계란이고 누가 봐도 뭐가 이렇게 형체가 딱 있는 장난감보다. 누가 봐도 이건 싱크대고 누가 봐도 뭐고 뭐 이거보다. 왜냐면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결핍이 애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주방놀이 없앴더니 또 알아서 살 길 찾아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숲큐브가 뭐 스프라 그러고 막 담고 보석칩이 샐러드라 그러고 논다니까. 아이들은 노는데 특화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다 답변했어요. 질문 뭐 주실 거 있나요? 채윤이가 속독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속독을 해요. 근데 그게 시각적인 걸 통으로 기억하는 능력인데 그게 유전이거든요? 채윤이도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실제 결과로도 그렇게 나왔어요. 메타인지, 웩슬러우기, 메타인지. 브레인나우에서 말하는 운의 저장법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는데 유전이라 그러셔가지고 그 첫 번째 엑셀러 받으러 갔을 때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아마 얘가 이러니까 둘째도 어머니 그럴 확률이 높아요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다가 아, 저 사실은 제가 전공이 영상이에요. 뭐든지 잘 보고 관찰해야지 제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웃으셨어요. 네. 그냥 웃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 어렸을 때 속독 배웠는데 별로 그렇게 오래 안 다녔는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메타인지 먼저 하고. 사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 이거 타고난 것만 100% 작용된 그런 검사는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예. 후천적인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가 홈스쿨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얘를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 안 했으면 저는 얘기가 이 인지율성 CPI가 완전 낮게 나왔겠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애니까.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 98, 99가 물론 있지만 뭐 63도 있고 91도 있고 막 80점대도 있고 이런데 이게 맨 마지막에 그 1% 나오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렇고 근데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애가 이것도 잘했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아, 예, 근데 뭐 이제 저는 평소에 시키면서 이제 깎아본 거 막 제 얘기 그런 거 하다가 마지막에 딱 넘겼는데 그래서 전체 지능이 뭐 이러고 상위 1%왜 우수 수준 이러면 왜 1이에요? 내가 이랬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1이에요? 막 90 몇 도 있고 이런데 이랬더니 그 기준은 그거래요. 평균값을 내는 것도 그런데
전체 영역이 고루 다 잘 나와야지 1이 된다고. 전체 영역이 다 90, 그러니까 이렇게 냈을 때 90이 아니라 그 지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전체 영역이 평균인 부분이 없고 다 우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고루 발달이 되면 그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웩슬러는 다 다음 주에 할게요. 메타 이제 우리 계획했던 대로 가야지. 저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니까. 키워줄 수 있는 책들 추천 도서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전집은 거의 안 사잖아요. 그냥 여기서 리스트업된 책들. 여기 보니까 뭐 그래도 저희 집에 그냥 지금 원래 있던 책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없는 책들 하나씩 그냥 틈날 때 야금야금 사 모아야겠다. 응, 추천 도서 목록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리스트가 필요한 거면 뭐 편법으로 누구한테 이 책 있는 사람한테 뭐 찍어서 보내달라 이래도 되긴 하지만 저는 책 사는데 별로 돈을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애기 책 중에서요? 보림 지크요. 저는 최애 창작. 보림 책 너무 좋아요. 보림 지크 60권짜리인데 보림 지크. 창작 중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창작책을 찾지 못해서, 네버랜드고 뭐고, 네버랜드 이런 거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노부양 원서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트가. 그래가지고, 굳이 드릴 생각 없고, 보림 지크가 너무나도 풍이 다양하고, 너무나도 그러게, 여러 가지 스타일의 책들이 다 있어요. 보림 지크의 글밥 짧은 것도 많아요. 두 돌, 세 돌 사이 책, 저 잘 몰라요. 그때는 책 별로 많이 안 샀어요. 아, 차일드, 애플 말고 차일드 뭐 있잖아요. 보물상자. 그거를 제가 워킹맘이었을 때여가지고, 그건 집에 지금 없어요. 근데 그 책 너무 좋았는데,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책을 어린이집에 제가 사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읽게 해주시라고 기증했었어요. 차일드 보물상자. 드림 차일드 애플 아니고 차일드 보물상자예요. 그거를 제가 그것도 몇십 권짜리 되는 건데 그냥 사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읽혀주시라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기부했었어. 예, 그죠. 처음 들으시죠? 근데 그 책 꿀이에요. 전 차일드 애플은 안 샀어요. 이렇게 약간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애들 좋아하게 생겨나가지고. 차일드 보물상자 가성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좀 따뜻한 책도 많고. 두 돌 세 돌 사이는 그거? 네. 저는 그니까 남들이 흔히 막 다 좋다고 하는 거 유명한 베스트셀러 산 거는 과공 수공밖에 없는 것 같아. 나머지는 좀 다 그냥 제 개인 취향? 과공 수공은 뭐 사람들이 다 좋다 하니까 샀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채영이가 그 책을 좋아해서. 네, 됐죠? 인증샷 후기 부탁드려요. 안녕. 잘 자세요.